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강지우는 아버지의 저택 창가에 서서 손에 쥔 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끝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소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뛰어들어왔다. 그 소년의 눈빛은 지훈의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따뜻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 강지우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텅 빈 껍데기였다. 강제기업의 후계자로 태어난 그는 25의 나이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위치에 있었다. 아버지 강민석 회장은 한국 경제의 거물, 억만장자 중에 억만장자였다. 지우는 그런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랐다. 유년 시절부터 그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다. 학업, 스포츠, 사교 모든 면에서 최고여야 했다. 하지만 지훈에게 가장 큰 비밀은 그의 성향이었다. 그는 남자를 사랑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가족의 명예, 그리고 아버지의 냉철한 기대가 그를 짓눌렀다.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세상을 속였지만 밤이 되면 그 가면이 벗겨지며 고독이 그를 삼켰다. 그날 밤, 지훈은 한계에 다다랐다. 회사에서 열린 파티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칼을 꺼내 들었다. 이 불완전함을 끝내야 해 그는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쳤다. 학교에서 동급생들이 그를 놀리던 날들, 여자애처럼 생겼어 라는 말들, 그리고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시선. 지훈은 칼날을 자신의 손목에 가져다 대려 했다. 그때 문이 열린 것이다. 소년의 이름은 이민수였다. 19살의 민수는 강제기업의 청소부였다. 가난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 비가 쏟아지는 그날, 민수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다 지훈의 차를 발견했다. 차 문이 열려 있고 안에 비싼 시계가 떨어져 있는 걸 본 민수는 주저없이 그것을 주워 들었다. 이걸 돌려줘야 해,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비가 너무 세서 그는 지훈의 저택으로 직접 찾아갔다. 보안 요원에게 회장님 아드님께 드릴 물건이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섰다. 민수는 지훈의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자 그는 문을 밀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은 채 눈동자가 흔들리는 지훈. 그리고 그 손에 쥔 칼. 민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지훈의 손을 붙잡았다. 형, 안 돼요. 왜 그래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손아귀는 단단했다. 지훈은 놀라서 칼을 떨어뜨렸다. 민수의 눈빛은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세요? 지훈이 물었다. 민수는 가슴을 추스르며 말했다. 저 청소부 민수예요. 시계. 이거 형 거잖아요. 비 맞아서. 미안해요.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뒤집혔다. 낯선 소년의 손길이 그의 차가운 피부를 녹이는 듯했다. 민수는 지훈을 안아 올려 침대로 데려갔다. 형, 괜찮아요? 물 마셔요. 민수는 부엌에서 물을 가져와 지훈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 지훈은 멍하니 민수를 바라보았다. 이 소녀는 왜 이렇게 따뜻할까? 민수는 지훈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냥 곁에 앉아 비 이야기를 했다. 오늘 비가 왜 이렇게 세게 오는지 몰라요. 제 집 지붕이 새서. 어머니가 추우실 텐데. 민수의 말은 평범했지만 지훈에게는 오아시스였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기분이었다. 아니, 진심으로 걱정받는 기분이었다. 민수가 떠난 후 지훈은 그 시계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 이름이 그의 마음에 새겨졌다. 다음 날 지훈은 회사로 가서 민수를 찾았다. 청소팀 사무실에서 민수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었다. 어제 고마워, 지훈이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들고 활짝 웃었다. 형, 괜찮으세요? 어제
그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잊어. 대신 밥 사줄게. 그렇게 그들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매일 민수를 찾아가 점심을 함께 먹었다. 민수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지훈의 외로움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지훈의 일상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칼을 생각하지 않았다. 민수의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민수는 가난했지만 자유로웠다. 그는 지훈에게 서울의 뒷골목, 저렴한 포장마차, 한강공원의 평범한 매력을 알려주었다. 형,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진짜 행복은 마음이 따뜻할 때래요. 민수의 말은 지훈의 가슴을 울렸다. 지훈은 점점 민수에게 끌렸다. 그 감정은 우정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내가 게이라고 밝히면 그는 속으로 갈등했다. 한편 민수도 지훈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훈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긴 부드러움이 그를 매료시켰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지훈 이야기를 했다. 엄마, 형 진짜 착해. 그런데 왜 그렇게 슬퍼 보일까?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수야, 사람 마음은 복잡해. 내가 도와주면 돼. 민수는 결심했다. 지훈을 지키겠다고.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곧 시험대에 올랐다. 강민석 회장이 지훈의 이상 행동을 눈치챘다. 지훈아, 요즘 왜 청소부 애랑 어울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훈은 변명했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파고들었다. 우리 집안은 명예가 생명이다. 내가 게이 소문이라도 나면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이미 그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의심했어. 하지만 이 집안에서 그런 건 용납 못해. 지훈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적이었다. 동시에 민수의 삶도 흔들렸다.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어 수술비가 필요했다. 민수는 지훈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털어놓았다. 형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체크를 썼다. 이건 빌리는 게 아니야. 선물이야.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 돈은 지훈의 아버지에게 발각되었다. 내가 왜 그 쓰레기한테 돈을 줬어? 그놈이 너 이용하는 거 아냐?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지훈은 반항했다. 아버지, 민수는 제 친구예요. 이용 같은 거 아니에요. 갈등은 고조되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후계자가 청소부랑 붙었다. 지훈의 친구들, 아니 사교계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지훈아, 너 이상한 소문이. 그들은 속삭였다. 지훈은 고립되었다. 민수도 압박을 느꼈다. 동료 청소부들이 너 그 재벌 도련님한테 꼬리치냐? 라고 조롱했다. 민수는 화를 냈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진짜 친구라고. 어느 날 지훈은 민수를 한강으로 불렀다. 민수야, 나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뭐든 말해요.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나 남자를 좋아해. 게이야. 침묵이 흘렀다. 민수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형, 그게 왜? 나도 형 좋아해. 친구로. 아니, 그 이상으로. 지훈의 심장이 터질 듯했다. 그들은 손을 잡았다. 한강 바람이 그들의 고백을 감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민수를 해고시켰다. 이 집안에서 사라져. 회장의 명령이었다. 민수는 울면서 지훈에게 말했다. 형, 나갈게. 내 가족 망치게 할 수 없어. 지훈은 절규했다. 민수, 가지마. 그는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아버지, 민수를 해고하시면 나도 떠날게요. 가족이 산산조가 났다. 지훈은 집을 나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수와 함께.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다.
민수와 지훈의 새로운 삶은 평화롭지 않았다. 서울의 변두리, 낡은 원룸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지훈은 아버지의 돈을 끊자 처음으로 진짜 직장을 찾았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의 재능은 빛났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민수는 카페 알바를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갚아갔다. 형, 피곤해 보이네. 내가 마사지 해줄까? 민수의 장난기 어린 말에 지훈은 웃었다. 그들의 일상은 소소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찼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밤에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 지훈은 민수 덕에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수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는 길었다. 강민석 회장은 지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설 탐정들을 보내 지훈의 일상을 감시했다. 그놈이 지훈이를 망치고 있어 회장은 분노했다. 어느 날 민수의 어머니가 퇴원했다. 기쁜 소식이었다. 지훈과 민수는 병원을 방문해 꽃다발을 들고 갔다. 어머니, 이제 건강해지셨어요. 지훈이 말했다. 민수의 어머니는 지훈을 안아주었다. 고마워, 지훈아. 너 덕에 민수가 웃어요. 그 따뜻함이 지훈의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그날 밤 재앙이 닥쳤다. 민수가 카페에서 퇴근하던 길에 납치되었다. 검은 벤이 그를 끌고 갔다. 범인은 회장의 부하들이었다. 회장님 명령이야. 내가 지훈이한테서 떨어져야 해. 그들은 민수를 창고에 가두고 위협했다. 돈 봐. 사라져. 민수는 저항했다. 형을 버릴 수 없어요. 그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다. 동시에 지훈은 민수의 실종을 알게 되었다. 민수, 어디야? 그는 미치도록 불안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지훈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민수를 돌려주세요. 이게 무슨 짓이야?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내가 돌아오면 풀어줄게. 그놈과 헤어져 지훈은 무너졌다. 아버지에 이렇게까지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인가, 가족인가. 밤새 고민한 끝에 지훈은 결심했다. 그는 회사로 달려가 직원들을 설득해 민수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의 리더십이 발휘된 순간이었다. 모두 민수를 구해야 해.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은 창고를 급습했다. 민수를 구출한 순간 지훈은 그를 안았다. 미안해. 절대 놓치지 않을게. 이 사건은 미디어에 폭로되었다. 재벌가 후계자, 동성연인 납치 사건,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보수 언론은 지훈을 비난했다. 도덕적 타락, 온라인에서는 혐오 발언이 쏟아졌다. 게이 새끼가 재벌을 망쳐. 지훈의 마음은 찢어졌다. 민수는 지훈을 위로했다. 형, 무시해. 우리 사랑이 진짜니까. 그들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민수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용감했다. 민수도 말했다. 지훈 형은 제 영웅이에요. 가난한 제가 이렇게 행복한 건 형 덕분입니다. 여론은 갈렸다. 일부는 응원했고 일부는 비난했다. 하지만 지훈의 어머니 쪽 친척들이 나섰다. 민서가 내 아들을 인정해. 가족 내 갈등이 폭발했다. 회장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지훈을 찾아갔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그의 뺨을 흘렀다. 지훈은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나도 사랑해요. 하지만 제 삶을 존중해주세요. 화해의 순간이었다. 민수의 어머니도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님, 제 아들이 지훈 도련님을 바꿨어요. 불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함을 찾았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민수에게 사과했다. 미안하다. 내 행동이 내 아들을 살렸구나. 민수는 웃었다. 회장님, 이제 가족이 돼요.
지훈과 민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강변에서 친구들과 가족이 모인 채 민수야, 영원히 함께하자 지훈이 맹세했다. 민수는 키스 대신 손을 꼭 쥐었다. 형, 약속해요.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직 아니었다.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다.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다. 경쟁사가 음모를 꾸몄다. 지훈의 스캔들로 인한 피해였다. 지훈은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구하기로 했다.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그의 디자인 재능이 마케팅 캠페인을 바꿨다. 사랑의 다양성 테마로. 광고는 히트쳤다. 강제, 모든 사랑을 존중합니다. 슬로건이 세상을 감동시켰다. 민수는 지훈의 곁에서 지지했다. 형, 내가 최고야. 그들의 파트너십은 완벽했다. 결국 회사는 부활했다. 지훈은 공동 CEO가 되었다. 민수는 디자인팀에 합류했다. 가난한 소년의 꿈이 실현되었다. 시간이 흘러 지훈과 민수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여전했다. 지훈은 가끔 악몽을 꾸었다. 칼날이 손목을 베는 꿈. 민수는 그런 지훈을 안아주며 속삭였다. 형, 이제 안전해. 내가 있어. 민수는 지훈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상담소를 추천했다. 함께 가자. 그들은 커플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너희 사랑은 강해. 하지만 서로의 아픔을 공유해야 해. 지훈은 처음으로 어린 시절 괴롭힘을 털어놓았다. 학교에서 나를 괴물이라고 불렀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형, 너는 괴물이 아니야. 내 비디야. 민수의 어머니는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작은 찻집을 열었다. 지훈이 자금을 지원했다. 어머니, 이제 쉬세요. 찻집은 민수의 쉼터로 불렸다. LGBTQ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다. 민수는 자원봉사를 했다. 형, 여기서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 우리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훈은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재벌가 아들이지만 불완전하게 태어났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민수의 행동이 저를 바꿨어요. 청년들은 박수를 쳤다. 지훈은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의 램이 생겼다. 지훈의 옛 친구, 재벌가 딸 유나가 나타났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다. 지훈 오빠, 그 청소부랑해. 나랑 다시. 유나는 질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민수에게 접근해 소문을 퍼뜨렸다. 민수가 지훈이 돈만 노려. 온라인에서 루머가 퍼졌다. 지훈은 화가 났다. 유나, 그만해. 하지만 유나는 울며 말했다. 오빠가 게이라서. 슬퍼. 지훈은 동정했다. 유나야, 나도 아파. 하지만 내 사랑은 민수야. 민수는 상처받았다. 형, 나 정말 돈 때문에. 지훈은 민수를 끌어안았다. 바보, 너 아니면 누가. 그들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 민수야, 내가 날 구한 게 돈이 아니야. 내 마음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형, 나 약해졌네. 이 사건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유나는 결국 사과했다. 미안해, 지훈 오빠. 내 사랑 존중할게. 그녀는 LGBTQ 지지단체에 기부했다. 변화의 물결이었다. 가을이 왔다. 지훈은 민수에게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제주도로 여행. 민수야, 우리 휴가 가자. 비행기에서 민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형, 제주 바다처럼 우리 사랑도 푸르게. 제주에서 그들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속삭임을 삼켰다. 형, 나 결혼하자. 진짜로. 민수가 말했다. 지훈은 놀랐다. 민수. 그래, 하자. 그들은 법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아니지만 그들의 약속은 영원했다. 돌아와 회사의 파티에서 지훈은 공개적으로 민수를 소개했다. 이분이 제 파트너 이민수입니다. 손님들은 놀랐지만 박수가 터졌다.
아버지 회장도 미소 지었다. 잘했다. 지훈아, 가족의 축복이었다. 하지만 고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쟁사 CEO 박준호가 음모를 꾸몄다. 그는 지훈의 과거 스캔들을 이용해 주주총회를 흔들려 했다. 강지훈은 회사의 해로워, 박준호의 공격이었다. 지훈은 위기에 처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회장은 말했다. 내가 싸워. 내 방식으로. 지훈은 민수와 함께 전략을 세웠다. 민수의 아이디어가 빛났다. 형, 우리 이야기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자. 그들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불완전한 사랑의 힘, 지훈의 여정이 담겼다. 다큐는 바이럴이 되었다. 시청자들은 감동했다. 지훈 씨, 응원해. 주주들은 지훈을 지지했다. 박준호의 계획은 실패했다. 그는 퇴출되었다. 지훈의 승리였다. 민수는 지훈에게 말했다. 형, 내 행동이 모든 걸 바꿨어. 나처럼. 지훈은 웃었다. 아니, 내 행동이야. 가난한 소년의.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지훈과 민수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지만 외부의 압력은 여전했다. 보수 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는 한국 문화를 파괴한다. 그들의 피켓이 뉴스에 나왔다. 지훈의 회사 앞에서. 지훈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나 봐. 민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형, 우리 때문에 변할 거야. 천천히. 민수는 학교에 돌아갔다. 청소부 생활을 끝내고 디자인 학과에 입학했다. 지훈의 지원으로. 형, 나도 내 곁에서 성장할게. 밤늦게 공부하는 민수를 보며 지훈은 자랑스러웠다. 민수야, 내 꿈이 이뤄지는 게 기뻐. 하지만 학비 부담이 민수를 괴롭혔다. 친구들이 재벌 도련님 돈으로 대학? 부끄럽지 않아? 라고 속삭였다. 민수는 울었다. 형, 나 포기할까? 지훈은 단호했다. 안 돼, 내가 날 구한 것처럼 내가 내 꿈 지킬게. 이에 램이 쌓였다. 민수의 룸메이트가 지훈의 선물을 훔쳤다. 이거 재벌 돈이잖아. 공평하게 나눠. 민수는 분노했다. 그건 형의 마음이야. 싸움이 벌어졌다. 학교에 소문이 퍼졌다. 이민수, 돈 때문에 재벌 팔아먹어. 민수는 고립되었다. 지훈에게 달려가 울었다. 형, 나 왜 이렇게 힘들까? 지훈은 민수를 안고 말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함께 이겨. 그들은 공동체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민수의 쉼터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사랑의 다양성 주제로. 지훈이 강연했다. 저는 불완전하게 태어났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민수의 손길이 저를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참가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한 청년이 말했다. 저도 커밍아웃 고민 중인데 용기 주셨어요. 민수는 그 청년을 안아주었다. 우리처럼 한 걸음씩. 아버지 강민석은 변화했다. 그는 LGBTQ 재단에 기부했다. 지훈아, 내가 날 가르쳤어. 하지만 과거의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그는 지훈에게 편지를 썼다. 아들아,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녀는 내 성향을 알았어. 우리 아들 사랑해라고 했지. 내가 잘못했어. 지훈은 편지를 읽고 울었다. 아버지, 감사해요.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공원에서 지훈과 민수는 피크닉을 했다. 민수야, 우리 미래 상상해봐. 집 사고, 여행 가고. 민수가 웃었다. 형, 그리고 아이도. 입양해서.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가족 만들자. 하지만 충돌이 터졌다. 유나의 아버지, 또 다른 재벌이 회합에서 지훈을 공격했다. 내 스캔들 때문에 우리 사업 다 망쳤어. 그는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이야. 지훈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민수야, 나 지쳤어. 민수는 지훈을 이끌고 산책했다. 형, 산에 가자. 바람 쐬자. 남산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형, 싸움은 피할 수 없어.
하지만 사랑으로 이겨. 소송은 길어졌다. 증언대에서 지우는 말했다. 제 사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민수가 증언했다. 저는 가난했지만 지훈 형의 행동이 제 삶을 바꿨어요. 그의 사랑이 진짜예요. 재판부는 감동했다. 유죄 판결 대신 화해를 권고했다. 유나의 아버지는 물러섰다. 미안하다, 젊은이들아. 이 승리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민수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형, 내 덕분이야. 지우는 미소 지었다. 아니, 내 노력. 여름, 그들은 해외여행을 갔다. 태국으로. 해변에서 민수가 무릎 꿇었다. 형, 나랑 결혼해. 여기서 반지가 빛났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그래 라고 했다. 그들의 키스는 파도처럼 영원했다. 돌아와 회사에서 지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양성 캠페인. 민수가 디자인을 도왔다. 성공이었다. 세상이 변하는 기미가 보였다. 가을 잎이 떨어지며 지훈의 마음에도 변화가 왔다. 그는 책을 쓰기로 했다. 불완전한 나의 사랑, 자서전. 민수가 편집을 도왔다. 형, 솔직하게 써. 내 아픔 다. 쓰는 과정에서 지우는 과거를 마주했다. 아버지의 무관심, 학교 괴롭힘, 칼날의 밤. 민수야, 이걸 세상에 보여도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의 용기가 누군가 살릴 거야. 책 출간 전 출판사에서 미리 보기 파티를 열었다. 지훈이 낭독했다. 저는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게이로서 불완전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가난한 소년 민수의 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부정적 반응도 있었다. 온라인 트롤들이 재벌의 감성사기라고 썼다. 지우는 상처받았지만 민수가 지켰다. 형, 그건 소음이야. 진실은 빛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한 TV쇼에서 지훈과 민수는 커플로 출연했다. 어떻게 만났나요? 진행자가 물었다. 민수가 웃었다. 비 오는 밤, 형이 칼 들고. 제가 구했죠. 지훈이 덧붙였다. 민수의 행동이 제 삶을 구했어요. 시청률이 폭발했다. 젊은이들이 커밍아웃 도전을 시작했다. 아버지 회장은 책을 읽고 울었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강했구나. 그는 책 서문에 서평을 썼다. 내 아들의 용기의 박수, 가족의 완전한 화해였다. 민수의 학교 생활은 순조로웠다. 그는 프로젝트로 LGBTQ 디자인 전시를 열었다. 지훈의 회사가 후원했다. 형, 와봐. 전시장에서 민수의 작품이 빛났다. 불꽃의 손, 지훈의 칼날을 녹이는 민수의 손을 상징. 지훈은 감격했다. 민수야, 천재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싹 텄다. 민수의 옛 동네 친구, 태민이 나타났다. 태민은 민수를 좋아했다. 민수야, 그 재벌 놈 버려. 나랑 같이 살자. 태민의 질투는 위험했다. 그는 민수의 핸드폰을 훔쳐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랑 끝내자. 태민이랑 갈게. 지훈은 충격에 빠졌다. 민수. 그는 민수를 찾으러 달려갔다. 민수는 태민을 쫓아냈다. 태민아, 그만해. 내 사랑은 지훈 형이야. 지훈이 도착했을 때 민수는 울고 있었다. 형, 오해 마이 메시지. 태민 짓이야. 지훈은 민수를 안았다. 미안해. 믿을게. 오해는 풀렸지만 지훈의 불안이 남았다. 민수야, 나 잃을까봐 두려워. 민수는 키스 대신 이마에 입 맞췄다. 영원히 곁에. 이 사건 후 그들은 관계를 재확인했다. 상담소에서 신뢰를 쌓아야 해. 상담사의 말대로 매일 감사 일기를 썼다. 오늘 민수의 미소에 감사. 지훈 형의 포옹에 감사. 겨울 크리스마스, 지훈은 민수에게 선물을 줬다. 집 사줄게. 우리 집, 서울 근교의 작은 빌라. 민수는 눈물 흘렸다.
형 사랑해. 그들은 트리를 장식하며 꿈을 나눴다. 새해, 회사에서 위기가 왔다. 경제 불황으로 직원 감원. 지우는 반대했다. 모두 지키자. 그는 급여를 삭감하고 민수의 아이디어를 썼다.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역 주민과 협력. 성공이었다. 직원들은 지훈을 가장 인간적인 CEO라고 불렀다. 민수의 졸업식이 다가왔다. 지훈은 꽃소을 들고 갔다. 민수야, 축하해. 민수는 무대에서 말했다. 제 성공은 지훈 형 덕분입니다. 그의 사랑이 제 불꽃을 켰어요. 청중이 울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전설이었다. 하지만 여정은 계속되었다. 봄바람이 불며 지훈과 민수의 삶은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민수는 졸업 후 지훈의 회사에 정식 입사했다. 주니어 디자이너로. 형, 이제 동료야. 민수의 장난에 지훈은 웃었다. 그래, 하지만 집에선 내 파트너지. 사무실에서 그들은 프로페셔널하게 일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몰래 손을 잡았다. 동료들은 그들의 사랑을 인정했다. 너희 덕에 회사 분위기 좋아졌어. 아버지 회장은 은퇴를 준비했다. 지훈아, 회사를 내게 맡길게. 지훈은 부담스러웠다. 아버지, 민수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회장은 민수를 인정했다. 너 덕에 내 아들이 웃어. 고마워. 가족 식사에서 민수의 어머니도 초대되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따뜻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외부의 시련이 왔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지훈이 연설했다. 다양성의 힘, 한국에서도 사랑의 자유를. 그의 마른 박수를 받았지만 귀국 후 극우 단체가 테러를 위협했다. 동성애 옹호자 죽여. 익명 편지였다. 지훈은 경호를 받았지만 민수는 불안했다. 형, 나랑 떨어져 있지 마. 지훈은 민수를 보호했다. 걱정 마, 우리 강하니까.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회사 앞에서 폭탄 위협. 경찰이 출동했다. 지훈은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모두 안전하게. 민수는 지훈을 끌어안았다. 형, 무사해서 다행. 사건은 체포로 끝났다. 범인은 보수 단체 멤버. 지훈은 용서했다. 증오로 싸우지 말아요. 이해로 가자. 이 사건은 그들을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 운에서 초대받아 연설. 불완전함이 강함의 시작. 지훈의 메시지였다. 민수가 통역했다. 마이 파트너즈 스토리 체인지드 에브리싱. 세계가 주목했다. 집에서 그들은 휴식을 취했다. 민수야, 우리 아이 입양 생각해봤어? 지훈이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작은 가족 만들자. 그들은 에이전시를 찾았다. 과정은 길었다. 동성 커플이라. 검토 필요. 담당자가 말했다. 지훈은 화가 났다. 왜 차별해? 민수가 진정시켰다. 형, 포기마. 싸우자. 입양 시도가 실패했다. 사회적 안정성 부족. 이유였다. 지훈은 절망했다. 민수야, 나 아버지가 될 자격 없나? 민수는 지훈을 위로했다. 형,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나중에 다시 도전해. 이 아픔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LGBTQ 청년들에게. 너희 꿈 지원할게. 수많은 아이들이 왔다. 한 소년, 준호가 말했다. 형들처럼 되고 싶어요. 지훈과 민수는 그를 후원했다. 준호야, 내 불꽃 지켜. 여름 휴가, 제주로 다시 갔다. 여기서 약속했지. 민수가 말했다. 그들은 해변에서 댄스했다. 자유롭게. 가을, 책 두 번째 판이 나왔다. 민수의 이야기가 추가. 가난한 소년의 관점. 베스트셀러 재탕.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회사 전체가 모였다. 지훈이 토스트했다. 사랑과 용기에. 민수가 속삭였다. 형, 내 영웅. 새해, 지훈은 민수에게 프로포즈링을 업그레이드했다. 영원히. 민수는 울었다. 사랑해. 그들의 여정은 빛났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훈과 민수의 사랑은 나무처럼 뿌리 내렸다. 이제 27, 지훈은 CEO로서 회사 혁신을 이끌었다. 그린 디자인 프로젝트로 환경보호. 민수의 아이디어가 핵심이었다. 형, 지속 가능한 사랑처럼 미디어는 그들을 파워 커플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명성은 부담이었다. 프라이버시가 사라졌다. 파파라치가 쫓아다녔다. 지훈 씨, 민수 씨와의 미래는 질문이 쏟아졌다. 민수는 이제 시니어 디자이너. 그의 작품이 전시회를 열었다. 변화의 손길 서울미술관에서 개막식에 지훈이 왔다. 민수야, 자랑스러워. 관객들은 감동했다. 하지만 한 비평가가 재벌 후광덕이라고 썼다. 민수는 상처받았다. 형, 나 실력 없나? 지훈은 민수를 안고 말했다. 내 재능이 날 매료시켰어. 무심하. 오해가 쌓였다. 민수의 옛 친구 태민이 다시 나타났다. 이제 성공한 사업가. 민수야, 나랑 파트너십 어때? 지훈 버리고 태민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큰 프로젝트. 민수는 고민했다. 형한테 말할까? 지훈에게 털어놓자. 그는 웃었다. 가봐. 내 꿈이니까. 하지만 나 잊지 마. 민수는 거절했다. 태민아, 내 파트너는 지훈 형뿐이야. 태민의 배신이 드러났다. 그는 민수의 디자인을 훔치려 했다. 소송이 시작되었다. 도둑질이야. 민수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승소. 태민은 사과했다. 미안, 질투했어. 민수는 용서했다. 이해해. 하지만 사랑은 훔칠 수 없어. 아버지 강민석은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지훈이 간호했다. 아버지, 쉬세요. 회장은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지훈 잘 부탁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가족이에요. 회장은 회복했다. 너희 덕에 살았어. 입양 재도전. 이번엔 성공. 5살 소녀, 수아. 엄마, 아빠? 수아가 물었다. 지훈과 민수는 눈물 흘렸다. 그래, 우리 딸 수아의 적응은 힘들었다. 왜 두 아빠야? 학교에서 물었다. 지훈은 설명했다. 사랑이 가족이야. 민수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수아야, 모든 사랑은 특별해. 수아의 학교 행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선생님이 동성 부모는 이라고 중얼거렸다. 지훈은 학교에 항의했다. 차별 금지. 변화가 왔다. 학교 정책이 바뀌었다. 여름, 가족 여행. 부산으로. 바다에서 수아가 웃었다. 아빠들, 사랑해. 지훈과 민수는 서로 봤다. 완전함이었다. 가을, 지훈의 두 번째 책 가족의 불꽃 수아 이야기 포함. 히트. 겨울, 성탄절. 수아의 첫 크리스마스. 산타 아저씨 왔어. 집은 따뜻했다. 새해, 새로운 도전. 글로벌 확장. 지훈과 민수의 팀워크로 성공. 사랑은 영원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은 40, 민수는 37이 되었다. 수아는 10살.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지만 반성은 계속되었다. 지훈은 회고록을 썼다. 민수의 행동이 시작이었어. 그 비 오는 밤, 민수는 여전히 디자인 스튜디오를 이끌었다. 형, 이제 은퇴할까? 장난이었다. 과거의 유령이 돌아왔다. 옛 학교 동급생이 연락했다. 지훈아, 미안해. 그때 괴롭혀서. 지훈은 용서했다. 이제 변했어. 나처럼. 수아의 10대가 다가오며 새로운 갈등. 아빠들, 왜 나랑 같은 성별 아니야? 수아의 질문. 지훈과 민수는 대화했다. 사랑이 성별 초월해. 수아는 이해했다. 나도 사랑할게. 회사 위기. 팬데믹. 지훈은 직원 지원했다. 함께 이겨. 민수의 온라인 디자인으로 버텼다. 회복 후 재단 설립. 불꽃 재단. LGBTQ 지원.
수아가 엠베서더. 엄마 아빠처럼 용기 내요. 아버지 강민석은 80, 여전했다. 손주 예뻐. 가족 모임은 웃음으로 가득. 여름, 하와이 여행. 민수야, 처음처럼 지훈이 말했다. 민수는 웃었다. 항상 처음이야. 가을, 수아의 학교 연극. 동성 부모 이야기 성공. 겨울, 제안. 민수야, 다시 결혼하자. 지훈의 말. 법이 바뀌었다. 동성 결혼 합법. 그들은 결혼했다. 한강변에서. 새해, 축복의 해. 최고조는 평화였다. 지훈의 마지막 연설. 불완전함이 아름다움. 민수의 사랑이 증명. 그들의 이야기 끝.